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큰 충격을 안겨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한 팀의 방향성과 미래, 그리고 한 감독의 선택이 모든 것을 뒤흔든 사건입니다. 경기 전 기자회견장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이 경기가 내 마지막이다. 이 말이 떨어진 순간, 현장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잦은 사퇴 선언,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눈물.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압박과 갈등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곧바로 더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단장 존 토링턴이 직접 손흥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아가 위르겐 클롭에게 연락하겠다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FC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산토스 감독의 사퇴 선언은 갑작스러워 보였지만 사실 그 징후는 이미 여러 경기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팀은 4연승을 달리며 겉으로는 완벽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경기 내용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격 전개에서의 단조로움과 핵심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던 문제였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라는 리그 최상급 공격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득점력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대신 이 선에서의 중거리 슛이나 우연에 가까운 득점 패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감독은 점점 더 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외부의 비판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전술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의 눈물은 단순한 패배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무너져 있던 구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산토스 감독의 사퇴 선언 이후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단장 존 토링턴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구단 운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곧바로 손흥민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보통 감독 교체나 팀 재편은 프런트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 이상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팀 내에서 전술적 중심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리더이자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링턴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현재 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동시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손흥민이라는 점입니다. 이 장면은 FC 내부에서 권력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장 파격적인 부분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위르겐 클롭에게 직접 연락하겠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감독 교체를 넘어 팀 철학 자체를 뒤흔드는 선언입니다. 클롭은 전방 압박, 빠른 전환, 그리고 공격적인 축구 철학으로 세계 축구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한 명입니다. 특히 공간 활용과 속도, 기반의 공격 전개는 손흥민의 스타일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현재 FC의 문제는 바로 이 부분, 즉 핵심 자원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클롭이 합류하게 된다면 팀의 전술은 완전히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 손흥민 역시 다시 최전방에서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큰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팀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전술 실패로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접근입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재 FC가 겪고 있는 혼란은 어떤 축구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비롯된 철학적 충돌에 가깝습니다. 산토스 감독이 추구한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특정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하지 않고 다수의 선수가 공격에 관여하는 분산형 구조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팀을 만드는 것, 이는 현대 축구에서 점점 강조되는 트렌드이기도 하며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철학이 현재 랍기의 자원 구성과 완전히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결정력 중심의 피니셔를 보유한 팀에서 그를 의도적으로 골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선택은 전술적 실험을 넘어 구조적인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 데이터를 보면 손흥민의 터치 위치는 점점 하프 스페이스와 중원 쪽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와 슈팅 빈도는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폼 저하가 아니라 역할 재정의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선수 개인의 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산토스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 선수에게 공격을 집중시키는 구조는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는 불안 요소입니다. 대표팀 차출, 부상, 혹은 상대의 집중 견제에 따라 팀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손흥민과 부안가가 동시에 빠졌던 경기에서 FC가 급격히 무너졌던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감독이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려는 시도 자체는 분명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변화를 적용했느냐입니다. 현재 FC는 과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존의 강점이었던 빠른 역습과 개인 능력 기반의 결정력은 약화되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조직적인 팀 플레이가 자리 잡은 것도 아닙니다. 이른바 하이브리드 실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은 분산되었지만 위협은 줄어들었고, 수비는 안정적이지만 경기 지배력은 떨어지는 모순적인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선수들은 자신의 역할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경기 내에서의 판단 역시 일관성을 잃게 됩니다. 결국 이는 경기력의 기복으로 이어지고 외부에서는 이상한 성공이라는 평가를 낳게 됩니다. 또한 이 문제는 단순히 전술 보드 위에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철학의 충돌은 곧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감독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해하더라도 납득하지 못하는 순간 팀 내부의 균열은 시작됩니다. 최근 경기에서 손흥민이 동료들에게 위치를 지시하거나 패스 선택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는 장면은 단순한 경기 중 반응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혼란의 표면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리더십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감독 중심의 팀인지 선수 중심의 팀인지에 대한 경계가 흐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핵심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FC는 팀 전체의 균형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핵심 자원의 극대화를 선택할 것인지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두 방향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지금과 같이 중간 지점에서 머무르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산토스 감독 체제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한 전술 실패가 아니라 이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한 데서 비롯된 불완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감독, 혹은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감정적 붕괴가 아니라 오랜 시간 미뤄져 온 결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팀은 이미 방향성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해 있었지만 그 선택을 미루면서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산토스 감독은 팀 전체의 균형을 추구했지만 그 과정에서 핵심 자원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선수들은 자신의 역할 변화에 적응해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퍼포먼스 저하와 불만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요소들이 누적되면서 한순간에 폭발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클롭이라는 선택이 현실이 되든 다른 방향이 선택되든 간에 FC는 더 이상 중간 지점에 머물 수 없습니다. 명확한 철학과 구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토스 감독의 눈물, 손흥민을 향한 도움 요청, 그리고 클롭이라는 이름의 등장.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감독 교체가 아니라 FC라는 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팬들, 선수들, 그리고 구단 모두가 그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이 내려질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매우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